요전 영상에서 관우의 청룡 언월도 장비의 장팔 3호가 얼마나 황당한가 그 말씀을 드렸고, 참 한심한 게, 야, 4m가 넘고 18kg나 되는 칼을 휘둘릴 수가 있을까? 뭐 이거 가지고 또 논쟁을 벌여요. 관우라면 돼. 참 이런 황당한 내용을 놓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논쟁을 벌이죠. 먼저 삼국지에 등장하는 장수 중에 누가 제일 세냐, 즉 누가 제일 싸움 잘하냐, 그러면 주로 관우, 장비, 조자룡, 여포 이게 등장합니다. 많은 사람들이 그 관우를 지지하죠. 덕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대단하지 않습니까? 누구랑 싸우다 그랬는지 모르지만 술잔을 받아들고 마시려는데 적장이 왔습니다. 그러니까 관우가 아이고 제가 잠깐 가서 처치하고 오겠습니다 하고 가서 한 칼에 베어버리고 다시 왔더니 그 술이 아직 식지 않아서 마셨다. 뭐 대단하죠. 장비도 어마어마하죠. 그 장판교 싸움인가요? 예, 거기서 적장 몇 명 목을 뱁니까? 또 수십만 명을 막아내고 심지어는 소리를 버럭 질렀더니 적장이 달려오다가 말에 떨어져서 죽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? 조자룡은 어떻습니까? 유선을 품속에다가 가슴에다가 안고서는 가슴 품속에다 넣고서는 적진을 탈출하죠. 그냥 달려드는 적을 다 죽이면서 탈출해서 유비한테 유선을 이렇게 이제 데려다 주지 않았습니까? 그랬는데 그 유선이 깨지 않고 그렇게 싸우면서 왔는데도 그냥 잠들어 있었다. 또 여포, 성격이나 인성은 나쁘지만 역시 싸움은 여포가 잘하죠. 그래서 야 관우가 잘한다, 장비가 싸움 더 잘한다, 조자룡이 최고다, 여포다 뭐 그러면서 이제 논쟁을 벌여요. 그 다음에 제갈량 27살에 삼고초려, 그러니까 유비가 동생 관우하고 장비를 데리고 3번이나 찾아갔다. 그리고 10만 개의 화살 하룻밤 사이에 모았다. 그 다음에 적벽대전을 앞두고 동남풍을 불러왔다. 남만 정벌을 가서 7종 7액을 했다. 그 다음에 이 출사표, 뭐 거의 신화죠. 신화. 하늘에서 내려온 신선으로 격상을 시킵니다. 그런데 사실 꼼꼼히 생각해보면 별로 이룬 것도 없어요. 그리고 허무하게 죽어요. 그러니까 시대를 잘못 만난 것이 참 안 됐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, 이 출사표가 이게 문제적 그 문서입니다. 뭐냐면은 이 내용이 너무 비장해요. 그래서 이게 뭐 한문으로 쓰여진 이 출사표가 명문인지 아닌지 저는 모르겠지만 전부 다 전문가들이 명문이라고 그러니까 내용이 너무 비장하고,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출사표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하죠. 뭐 뻑하면 출사표를 던졌다. 모든 게 비장하게.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은 제갈량은 뭐 그렇게 해놓은 일이 없습니다. 그 다음에 또 조조하고 유비를 두고 또 논쟁을 많이 벌이죠. 누가 좋은 리더냐? 그래서 조조다, 유비다, 뭐. 그래서 특히 이제 조조에 대해서는 뭐 치세의 간웅이고 난세의 영웅이다. 이런 평도 있고, 반대로 치세의 영웅이지만 난세의 간웅이다. 이런 말을 합니다. 근데 우리나라는 덕치를 중요시 하기 때문에 조조를 싫어하죠. 덕이 있는 유비를 이제 좋아합니다. 또 나관중 자체도 한족과 한나라의 정통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실 별 볼 일 없는 유비를 미화를 시키죠. 근데 최근 조조의 리더십을 강조하면서 배워야 한다는 책들이 많이 나옵니다. 뭐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몇 가지를 보면은 조조 읽는 CEO 하고 결단하지 못함을 부끄러워하라. 그러니까 결단력 있는 지도자라 이거죠. 조조. 그리고 판세를 읽는 승부사 조조. 뭐 이런 책이 많이 나와요. 여러분 혹시 젊은 분들 중에서 그 회사 사장님이 이런 책 읽으시면은 그 회사 떠나시기를 제가 당부드립니다. 그 사장님, 그 CEO는 황당무계한 분입니다. 그래서 회사도
산으로 끌고 갈지 바다로 끌고 갈지 우리가 알 수 없죠. 조조로부터 뭐 배울 건 없고요. 오히려 10년 전에 부장검사였던 윤석열이 어떻게 10년 만에 대통령까지 되었는가, 그 과정을 잘 살펴보시기 바라고요. 지방도시의 듣보잡 변호사였던 이재명이 어떻게 시장이 되고 도지사를 거쳐서 대통령 후보가 되고 현재와 같은 공경에 빠졌나를 살펴보는 것이 배울 것이 훨씬 더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삼국지식 뻥과 허풍, 황당무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, 그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. 중국이 좀 뻥이 심하죠. 그 중에 특히 이제 전통 무술 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? 이게 뭐 황비홍, 곽원갑, 그다음에 뭐 우리가 아는 사람이 무지하게 많죠. 절권도 이소룡, 취건 성룡, 쿵푸 이연걸, 또 최근에는 영춘권 견자단. 와, 그 영상을 보면 뭐 화려하죠. 한 방에 다 끝내주고 수십 명이 달라붙어도 꼼짝을 못합니다. 그리고 진짜로 소림사에서는 수만 명의 젊은 사람들이, 어린애까지 포함해서 돈 내고 수련을 합니다. 이건 완전히 산업입니다. 산업. 그런데 한 10년 전에 중국의 체육대학을 나와서 격투기 도장을 세운 쉬샤오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격투기 관장입니다. 격투기 선수도 아니에요. 근데 이 사람이 중국에 아직도 뭐 태극권, 영춘권 뭐 해가지고서는 자기가 고수라고 그러면서 도장을 운영하고 수천 명의 수련생들을 데리고 있고, 그래서 뻥치는 걸 보고 소위 도장 깨기를 했어요. 한번 붙어보자. 예. 뭐 그 사람들 중에서는 장풍으로 사람을 그냥 쓰러뜨리고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. 그래서 붙었습니다. 실제로. 그래서 중국에서 중국 사람들은 대부분 아는 유명한 전통무술 고수들, 뇌공 태극권 고수 웨이레이, 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. 이 사람하고도 붙었고, 태극문 장문인 마바오구어하고도 붙었고, 영춘권 달인 딩하오, 이합태대가 텐예 영춘권 점열고수 리강, 그리고 태국권 6대 계승자라고 주장하는 천융해서 일방적으로 두들겨 패고 이겼습니다. 이 영상은 뭐 유튜브에 무지하게 많습니다. 그러면 뭐 그냥 실전에선 아무짝에도 쓸 수 없는 거예요. 쉬샤오등은 선수는 아닙니다. 근데 일방적으로 두들겨 패고 이제 끝나버려요. 심지어는 뭐 1분도 안 걸린 게 있습니다. 그리고 지고 나서 졌다 하면 되는데, 이 고수 중에 몇 사람은 내가 진짜 싸우면 쉬샤오동을 죽일까봐 내가 봐줬다,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.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, 이 전통 무술이 다 엉터리로구나, 그걸 많은 중국 사람들이 깨닫고 무술도장 수백 개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. 허풍과 뻥이 드러나면은 이런 결과가 온다, 그 말씀이죠. 근데 그 허풍과 뻥에 속아가지고 계속 이 사람들 밑에서 뭐 수련을 해봤자 실전에는 아무짝에 쓸데가 없는 겁니다. 그래서 저는 삼국지 같은 스토리에 매료된 사람을 삼국지형 인간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. 그래서 그 사람들의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제일 큰 거는 작은 건 무시해요. 그러니까 소는 무시하고 항상 대를 강조합니다. 그래서 대의가 어떻고 뭐 큰일을 도모하려면 어떻고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살아요. 여러분, 요즘과 같은 과거 산업 시대도 마찬가지고 요즘과 같은 디지털 시대에 소를 무시했다간, 즉 디테일을 무시했다간 큰일 납니다. 여러분, 챗 GPT나 알파고 같은 어마어마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만들 적에도요, 점을 찍느냐 그것을 쉼표로 잘못 찍느냐에 따라 가지고 프로그램이 아예 안 돌아갑니다. 그러니까 디테일이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거죠. 근데 이 삼국지형 인간은 항상 대를 강조합니다. 대. 요즘은 오히려 세밀하고 정교해야 됩니다. 디테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
그리고 또 이런 삼국지형 인간의 특징은 사건의 의미보다 인물을 강조하죠. 여러분, 우린 역사에서 그 사건의 의미, 그 배경을 보고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. 그런데 인물을 강조해요. 그래서 항상 이 고사 같은 거를 즐겨 인용하죠. 와신상담, 뭐 결초보온, 그리고 시저가 주사위는 던져졌다, 뭐 이런 걸 즐겨 인용한단 말입니다. 그리고 전략과 전술은 제시하지만은 구체성이 전혀 없습니다.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선거에서 우리가 국민의힘이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?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호남으로 서진해서 호남 득표율을 30%까지 올리고 30대 40대 남성을 공략해서 우리 쪽으로 지지를 선회하게 하면 됩니다. 그거 누가 모릅니까? 다 알죠. 구체적으로 그거 어떻게 해야 돼? 그럼 그걸 몰라요. 이렇게 큰 그림, 이게 삼국지형 인간의 특징 중에 하나죠. 그리고 말이 과장되고 또 그 내용이 황당하고 허무맹랑합니다. 그래서 처음에는 그럴듯한데 몇 번 들어보면은 황당하거든요.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안 보이게 되는 거죠. 그래서 그냥 한마디로 비현실적인 삶을 사게 된다 이거죠. 결론적으로 세상을 보는 시야와 판단이 매우 비현실적입니다. 뭐 소설 가지고 그러냐 그렇게 말씀하실 분이 계신데, 어차피 소설은 허구가 아니냐. 여러분,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. 해리포터나 반지의 제왕과 같은 판타지 또는 SF 소설과 이 삼국지 연의하고는 틀리죠. 이 해리포터나 반지의 제왕은 어차피 판타지 소설입니다. 그래서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해 주죠. 근데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현실에 접합시키진 않습니다. 그저 우리의 인식의 지평을 넓히는데 도움을 주는 거죠. 그런데 역사소설이라는 포장을 한 삼국지 같은 허무맹랑한 내용에 빠지면은 삼국지형 인성이 형성되고 잘못하면 인생이 이상한 길로 새게 된다, 그 말씀입니다. 그래서 모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요즘 젊은이들은 이 책을 안 읽는다고 합니다. 저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. 여러분, 삼국지 다시 꺼내서 읽으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